안녕하세요. 추리논증 마지막 시간 1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원섭섭하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안 만나봐도 되게 돼서 시원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서 그게 시원하다는 뜻이고, 섭섭하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이제 나름 의미가 있고, 또 모르던 것을 또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원하기만 한 분도 있겠죠.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시원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어,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귀납 논증의, 그, 유비 추리하고, 가설 추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연형 논증까지, 그렇게 이제, 합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논증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자료를 준데 맨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문제는 그 이번 시간에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 문제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 이제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문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 빼놓고 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참고를 하려고라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쓰면서 한 학기를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가산점을 2점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선택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주고요. 오늘은 예고한대로 이제 그 귀납 논증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 유비 논증하고 가설 추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못한 거,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오는 것은 1883년이었다. 따라서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선언한 지도 벌써 한 세기가 더 지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19 대구에서 신천지를 잘 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신천지 신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떠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의 현상이죠. 하나의 현상.
설명이 되어야 할 피설명항이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하죠. 이걸 가설추리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 이성적 비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가설이 되겠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렇게 확연하게 무슨 자연과학처럼 그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가설추리를 재구성하여 평가시오. 이거 여러분들 여학생들 좋아할 수도 있는 아니면 남학생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건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화가들은 순수미의 추구를 위해 여성의 나체를 선택했을까? 비단 일본뿐 아니라 중세 근세의 제국주의에서 여성 누드가 많은 까닭은 국가가 장려했기 때문이다. 화가가 여성의 신체와 에로티시즘에 집중하면 현실 비판을 제거하기 쉽다. 자신들의 공통 관심사인 여성의 신체에서 친밀감을 나눈 남성은 정신적인 남성 동맹을 결성하고 군사체제는 바로 그 남성 동맹 위에 구축된다. 그들은 국내의 타자인 여성의 신체를 영유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국외 타자를 침략, 살인, 살육, 강간, 납치했던 것이다. 아카쿠와 미도리라는 여자이겠죠. 근현대 일본 회화에 있어서 누드의 정치성, 이런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중세 때도 굉장히 나체는 아니지만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그렇게 많은 나체들이 나오고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르네상스 때 많이 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하는 반론이 제기되겠죠. 이런 생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첫 번째 전제는 중세, 근세 제국주의에서 여성 누드가 많았다. 여성 누드화는 남성들에게 제국주의적 사고를 심어준다. 뭐 그런 이유가 이게 나와 있죠. 국가가 제국주의적 사고를 심기 위해 여성 누드를 장려했다. 그래서 여성 누드를 즐기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동맹을 맺어서 외국을 침략한다 하는 게 결론이죠. 이것은 저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특히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일본 사람들이 사업이나 뭘 하려고, 제가 일본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업이나 뭘 하려고, 외국에를 가면은, 여학생들 이런 얘기 들어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거기서 먼저, 뭐라고 하죠, 그걸. 하여튼, 매춘부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산다고 그래요. 사서, 거기서 그냥 마음껏, 자기의 욕정을 이렇게 풀고, 말하자면 그냥 욕정을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짓밟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야 외국이라는 나라를 자기가 굉장히 쉽게 보고, 그러면서 사업도 잘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것도 같은 문맥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를 감상할 때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파스칼의 빵세라는 그 유명한 책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부수는 데는 온 우주가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부순다 해도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자보다 존귀할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주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고, 생각하는 거죠. 사고에 있다. 파스칼의 빵세.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 논증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뭐 일종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이제 평가를 한다고도 표현을 하고 또 뭐 일종의 분석을 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전제는 인간은 우주가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 인간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우주보다 존엄하다. 이런 생각이 르네상스 이래의 근대 사상의 핵심이라고 봐요. 인간은 존엄하다. 그 모든 것보다 존엄하다. 인간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도 있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자기 스스로가 존엄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인간은 사고를 통해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주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사고를 하지 못하여 그것을 알지 못한다. 결론. 인간의 존엄성은 사고에 있다. 이런 그 생각은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서양 사고방식의 아버지와 같은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의 그 생각이 바로 이 사고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와 파스칼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건전하냐? 하면은 건전하다고 답을 하겠죠. 그런데 비서양적인 사고방식, 예컨대, 이런 그 서양의 인간 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반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생각을 반대하죠. 왜 인간만이 존엄하냐? 우주가 혹은 뭐 미생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자연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인간보다 더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건전하냐 하는 생각은 상당히 이제 이 가설 추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쟁 가설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이 바로 경쟁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구 문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제 그 문명 비판가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논증은 100% 건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전해 보여요.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벌레들에 관한 그런 그 하나의 가설추리인데요. 파브르의 곤충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파브르의 곤충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벌레들은 자기들을 주둥이로 쪼아먹는 새들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자연 속의 적을 속여 넘기기 위해 벌레는 죽은 신용을 한다. 이렇게 죽은 신용을 하면 새들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마침내 벌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학교 책에 보면은 왜 곰이 막 사람을 보고 따라오니까 친구랑 이제 두 명이 있는데 곰이 막 저기서 따라오니까 막 도망을 치다가 한 사람은 땅바닥에 죽은 듯이 넘어져 있고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누운 친구가 숨을 안 쉬고 죽은 척하고 이제 있으니까 곰이 이제 그냥 어슬렁거리고 그냥 갔어요. 간 다음에 이제 그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누웠던 학생이 아니고 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곰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까 귀에다 대고 뭐 소금 그리는 것 같던데 장난인지 진짜인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에 누웠던 친구가 위험할 때 저 혼자 도망가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래. 앞으로 그런 친구 사귀지 말래. 그랬다는 이제 말이 있어요. 뭐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동물들도 자존심 있어요. 아니면 동물들도 건강을 챙겨야죠. 그래서 죽은 동물 체면에 죽은 거는 안 먹는다. 뭐 하는 게 이제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죽은 걸 또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새들이 이제 벌레를 잡아먹을 때 벌레가 이제 죽은 거는 안 잡아먹는다 이거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갖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파브르가 하나의 그 가설추리를 한 거죠. 새들이 막 오니까 벌레가 죽은 척하고 안 움직이고 있다. 저건 왜 그러냐면은 새가 못 잡아먹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이제 가설추리를 한 거죠. 적들 앞에서 벌레의 몸이 갑자기 굳는다 하는 게 하나의 전제. 뭐 하나의 가설이 뭡니까 저기 현상이죠 현상. 그거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벌레가 죽는 신용을 하니까 그런다. 죽은 게 아니고 죽는 신용을 한다. 왜냐? 안 잡아먹히려고.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거하고 비슷하면 되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기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비와 비슷한 나방 중에는 요게 이제 그 나비처럼 보이는데 나방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요건 나방처럼 보이죠. 나방은 좀 징그러워요. 사람이 볼 때는 막 무슨 그 막 가루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나방이 들어와서 막 날아다니면은 그 나방에서 떨어진 가루를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맞게 되면은 막 가렵죠. 독이 있어가지고. 나비와 비슷한 나방 중에는 날개가 없는 것이 있다. 겨울나방은 겨울에 있는 나방이죠. 수컷만 날개가 있고 아무것은 없다. 이 부류는 겨울에 번데기에서 나와 성충이 된다. 추운 겨울에 날개가 있으면 그만큼 체온을 더 많이 빼앗긴다. 때문에 암컷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 그만큼 일을 더 만들려고 결국 날개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겨울나방이 활동하는 겨울에는 천적이 없어 날개를 이용해 도망칠 필요가 없다. 특이한 생존 전략이라는 중앙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전제 겨울나방은 수컷만 날개가 있고 암컷은 없다. 추운 겨울에 날개가 있으면 그만큼 체온을 더 많이 빼앗긴다. 전제 3 겨울에는 천적이 없어 날개를 이용해 도망칠 일이 없다. 1로부터 겨울나방은
수컷만 날개가 있고 암컷은 없다. 이 삶을 포함해가지고, 결론은 암컷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 그만큼 알을 더 만들고 결국 날개가 없어지는 것이다. 가설출이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가, 제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영국의 그 맨체스터라는 공업지역이 있어요. 맨체스터 공업지역에 있는 후추나방이라고 하는 것은, 후추나방은 1845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가 흰색이고 1%가 검은색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50년이 흐른 후에는 검은색 나방이 훨씬 증가하여 전체의 99%를 반대로 됐죠. 맨 처음에는 흰 나방이 99%를 차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 나방이 99%를 50년 후에는 차지하게 됐다 하는 게 하나의 팩트죠.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공업화로 인해서 나무 껍질이 검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 매연이 나와서 매연에 끌려 가지고 전부 다 집이며 나무며 모든 게 검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흰나방은 이제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새 눈에 쉽게 띄어서 많은 수가 잡혀 먹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과학책에 나오는 얘기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그 재구성을 해보니까 전제는 후추나방의 색 비율이 흰색이 99%였고 검은색이 1%였지만 이게 또 잘못 들어갔네요. 50년 후에는 검은색 나방의 비율이 99%가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줄을 바꾸면 저절로 번호가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잘못 들어갔죠. 그래서 반대가 되었다. 그래서 1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공업화로 나무 껍질이 검게 변해 흰색 나방은 새의 눈에 쉽게 띄어 많은 수가 잡혀 먹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밝힌 게 가설출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죠. 그런 게 아니고, 유전자적으로, 흰색 나방은, 빨리 죽는다. 하여간 무슨 반대 가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카시러라는 이제 그 문화 철학자가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말년에 나온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 카시라라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제 그 자기의 사상을 총 집약해가지고 일반인 대상으로 쉽게 쓴 책입니다. 이제 이게 대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인간의 문화는 하나의 전체로 볼 때 인간의 점차적인 자기 해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예술, 종교, 과학은 그 과정의 갖가지 국면이다. 이것들 모두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의 새로운 힘을 발견하고 증명한다. 그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세계, 하나의 이상적 세계를 건설하는 힘이다. 이게 문화 현상이라는 건 하나의 새로운 힘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게 문화를 이제 찬양하는 거죠. 전제, 언어, 예술, 종교, 과학 등 문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전제고,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이 현상이고, 현상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가설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1로부터 결론. 인간은 그 자신의 세계, 하나의 이상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자기 해방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창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해방을 뜻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그런 힘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가설 가설이 아니고 이런 현상을 주고서 이걸 가설 추리로 재구성해봐라 했을 때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꼭 100%할 수는 없고요. 모든 미완성을 괴롭게 여기지 말라.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 아놀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 토인비를 말하는 건지 아마 토인비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사상가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미완성에서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이 일부러 인간에게 수많은 미완성을 내려주신 것이다. 아이고, 오늘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뭐 미완성이죠, 전부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신이 일부러 미완성을 만들어 줘가지고 수많은 그 어떤 노력을 이제 요구한다 이거죠. 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괴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밖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삶에 미완성이 존재한다 하는 거죠. 이 미완성이라는 게 왜 있을까? 우리 자고 일어나면 계속 미완성이 있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도 해야죠. 학생들 질문,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뭐 카톡으로 하죠. 뭐 그 문자로 하죠. 이메일로 하죠. 전화하는 학생은 없어요, 다행히. 그게 이제 아무도 안 하겠지 하고 하는 거지만, 그거 한번 몇 번 받다 보면 오전이 다 가버려요. 찾아봐야 되고 뭐 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미완성을 만들어 줄까? 야, 그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준 거야 하는 거죠. 전제, 인간의 삶에 미완성이 존재한다. 일로부터 나오는 결론, 신은 인간이 미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게 하려고 미완성을 내려주셨다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건전한지, 신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겠죠. 근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요것은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나름대로 이걸 가설 추리를 문장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조를 하세요. 이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료 정도니까 여러분들 조사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론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논증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변혁은 마오쩌둥,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지금, 중국이 아니라 원래 들어온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공하고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하면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대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중공을 세운 장본인이죠.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사회의 변혁은 대체로 사회 내에 있는 모순의 전개에 달려 있다.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 한 계급과 다른 계급. 한 계급이라는 것은 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재산을 가진 자와 유산자와 무산자, 그런 거죠. 아니면은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마르크스의 분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마오쩌둥이가 새 것과 옛 것 사이에 모순의 전개에 달려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 혹은 변화해 나간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모순의 전개가 사회를 앞으로 끌고 나가며 낡은 사회를 새로운 사회에 의해 해체시키는 충격을 준다. 점점점점 하고서 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의 자리에 들어선다. 이 말은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능가한다, 이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가 온다. 뭐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객관적인 법칙이다. 역사적 법칙이라는 거죠. 인간이 뭐 활동을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반동분자들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려고 무슨 시도를 하든 무슨 짓거리를 하든 그래도 혁명은 빠르건 늦건 간에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나쁜 짓 많이 하고 있는데 옆에 나라 괴롭혀가지고 다 땅 뺏기 하고 돈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고 다 그 남의 나라 다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는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아이고 이거 중국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제가 또 중국에 공안을 보내가지고 그 반동분자 새끼 그 깐나 새끼 없애버리라오 이렇게 하면은 제가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죠? 첫 번째 전제는 인간 현상, 즉 인류의 모든 역사, 사회 문화 현상이 존재한다 하는 게 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하는 게 이제 가설이겠죠. 1로부터 나오는 결론, 사회 내에는 모순,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한 계급과 다른 계급의 모순, 새 것과 옛 것의 모순, 이런 모순의 변증법적 역사 법칙이 존재한다 하는 게 가설 추리가 되고, 왜 이렇게 인류 역사와 그 사회 현상이 변동을 많이 할까 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고 가설 추리를 내세운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것으로도 이제 이게 그 가설 추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제 3. 만일 그 2가 맞다면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의 자리에 들어선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사회주의가 승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와 3으로부터 나오는 결론, 사회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의 자리에 들어선다. 아이고 이게 자꾸만 오자 탈자가 나오네요. 사회주의 체제가 그죠?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 자리에 들어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긴장하라고 일부러 제가 틀리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논증은 가설 추리와 연역 논증이 이제 합해져 있는 그런 논증으로서 상당히 그 심층 분석을 요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파이돈, 이거는 여기 지금 제가 사진에 가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또 그러네요. 진나라 문공 때 그럴 문자입니다. 이거 문공이라는 하나의 그 왕이죠. 진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문공 때 주방에서 나온 불고기에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주방장이 이제 그 왕궁에서 이제 그 요리를 하는 그런 그 요리사들은 이제 보통 요리사가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 명칭이 있는데 그
그 요리사들은 이제 뭐 실력이 대단하겠죠, 당연히. 어, 근데 이제 그 불고기를 딱 요리를 해갖고 나왔는데, 아니,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왕이 먹는데, 건방지게. 문공이 화를 내며, 야단을 치니까, 이 이제 주방장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간장, 아주 유명한 장수였다고 그래요. 이 간장이 쓰던, 먹는 간장이 아니고요. 간장이 쓰던 칼보다 더 잘 드는 칼로 고기를 다졌으나 머리카락 하나 자르지 못했습니다. 또 고기를 꼬지에 꽂을 때 미처 머리카락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빨갛게 달군 화로에서 충분히 고기를 구웠으나 머리카락은 태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요리하는 자로서 죽어 마땅한 큰 죄이온데 사실은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이것은 필시 소인과 원한이 있는 어떤 놈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공은 이 말을 듣고 여봐라 관계자 놈들을 다 대령하거라 뭐 이슬 짓고 하랬다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솔직히 머리카락을 넣은 놈은 앞으로 나서거라 뭐 만약에 그러지 않으시는 삼족을 멸하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왔겠죠. 그렇게 했더니 과연 그런 놈이 있었다. 그런 자가 있었다. 문공은 요리 책임자를 모함하려던 자를 주살했다. 죽여버렸다 이거죠. 저놈을 끌어내어 목을 쳐라! 이랬겠죠. 제가 그 왕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더 이게 이제 체질에 맞는데 이게 보니까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전제에는 불고기에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하는 거죠. 불고기에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는 게, 이게 왜 섞여 있을까? 불고기가, 머리카락이 불고기에 섞여 있었다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 현상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로부터 주방장이 요리 과정에서 실수하였거나 아니면 주방장이 원한이 있는 누군가가 모함하고 있다 하는 게 가설출이죠. 뭔가는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하는 얘기는 내가 실수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까 이렇게 좀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주방장이 간장이 쓰던 칼보다 더 잘 되는 칼로 고기를 다지면서도 머리카락 하나 자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주방장이 고기를 꼬지에 꽂을 때 머리카락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 주방장이 새빨갛게 달군 화로에서 충분히 고기를 구우면서도 머리카락은 태우지 못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전제 3-1부터 3-3 모두가 참이다라고 왜냐하면 실제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고 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과 4로부터 주방장이 실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연역론증. 3과 4는 연역론증이에요. 이렇게 실수했어야 되는데 실수를 안 했다 이거죠.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주방장에게 원한이 있는 누군가가 모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가설출이죠. 어제 먹다 먹은 여기 피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태리 피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자꾸 기다리네요. 저도 지금 힘든데 재밌는 게 나오니까 단혼제 재밌는 거예요 이거. 단혼제 즉
일부 1처제, 우리나라 일부 1처제죠. 일부 2처제나 일부 3처제 아니면 일부 다처제 이렇게 하면 뭐 남자들이 싫어할 남자가 있을란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쓴 건 남자예요. 그래서 단원제, 즉 일부 1처제란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를 가장 심하게 억압하는 사악한 제도이므로 없애야 한다. 철폐해야 된다. 일부 1처제, 한 여자하고만 결혼하는 이런 그 악덕 같은 이 제도 없애야 된다. 더욱이 결혼한 여자는 인간의 요구는 덮어둔 채 요구라고도 하고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욕구겠죠, 욕구. 요구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욕구죠. 여기는 욕구, 성적 욕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욕구는 덮어둔 채 가사와 아이 양육에 전념하게 되므로 늘 억압받게 된다. 뭐 할 일이 많다 이거죠. 할 일이 많으니까 뭐 인간의 욕구를 해소할 그런 틈이 없다. 즉 남자의 요구를 들어줄 틈이 없다 이거죠. 결혼한 남자도 결혼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과 자신만을 돌볼 뿐 사회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한다. 뭐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죠. 그러므로 결혼, 특히 단혼제, 일부 1처제는 나쁜 제도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이 따분하다고 생각하면 바꾸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는 어떤 유비출이죠. 여기까지는. 요만큼은. 결혼제도하고 이제 직업을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상대방이 따분하다고 생각되면 대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여자들은 말도 안 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이게 기기가 마지막 시간에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네요, 자꾸만. 첫 번째 전제는 단혼제는 인간의 성적 욕구를 심하게 억압한다.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 단혼제는 여자가 인간의 욕구는 덮어둔 채 가사와 아이 양육에 전념하게 하고 남자도 결혼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과 자신만을 돌볼 뿐 사회 전반의 그 문제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하게 된다. 이게 띄어쓰기도 안 되고요. 세 번째 숨은 전제는 뭐냐? 인간의 성적 욕구를 심하게 억압하고 여자가 인간의 욕구는 덮어준 채 가사와 아이 양육에 전념하게 되고 남자도 결혼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과 자신만을 돌볼 뿐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기 나오죠.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하게는 제도는 사악하다라는 게 이제 숨은 전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악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숨은 전제고, 다섯 번째는 또 숨은 전제, 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제는 사람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따분하다고 생각되면 직업을 바꾸고 싶어하고 바꿀 수 있다. 직업을 바꾸고 싶으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안 돼. 뭡니까? 바꿔야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그러는 거죠. 그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꾸고 싶으면 바꿔야지. 왜 못 바꾸게 하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와 6으로부터 사람들이 사랑했던 상대방이 싫어지면 사랑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직업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하고 그 결혼제도하고를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 유비출이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째 수문전제는 단혼제는 사랑하는 제도를 바꿀 수 없게 한다. 한 사람하고만 결혼을 하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 사람한테 실증 나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갔다 실증 나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게 하냐 하는 소리죠. 근데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왕실에서는 그렇게 했죠. 왕실에서는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성군도 한 10명 정도의 이제 후궁을 뒀어요. 이제 물론 그렇게 갖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많은 그 후궁들을 찾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왜 왕들만 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4로부터 7과 8로부터 저기 오자 탈자가 많았네요. 제가 많이 줄였는데 또 이렇게 되네. 결론은 뭐냐? 단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결론이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또 연역론중이다. 7하고 이제 7과 8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역론증이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사실 들어있는 것을 결론만 내린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소로라는 미국 사상가가 있어요. 헨리 소로라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거 우리 4.19라든가, 5.16은 아니죠. 5.16은, 쿠데타고, 4.19라든가, 그, 60만 세 운동이라든가 그런 그 이후에 이제 또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대중은 아직 깨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선이 느린 것은 소수가 다수보다 실질적으로 현명하지도 선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선이 느린 것은 그것을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현명하지도 선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소수 다수 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어디든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몇 있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전체를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만 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그 배고픈데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피자 한 판 더 드시고 지금 지루할 텐데 피자 한 판 더 드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죠. 전제는 사회의 개선은 느리다. 왜 느리냐 하는 거죠. 1로부터 대중이 깨지 못했거나 절대적으로 선한 소수가 없다. 대중이 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연역출이죠. 선한 소수가 없다는 데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로부터 나오는 어떤 연역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연역 논증 혹은 연역 추리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는 절대적으로 선한 소수는 전체를 발효시킬 수 있다. 그런데 결론은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한 소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지금 역사가 발전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그 윤리학. 제가 요새 이걸 너무 빨리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다 끝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출 문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다 참조를 할 수 있고, 또 기출 문제가 너무 길어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질릴 정도로 길어가지고 그거 한 문제 읽다가 다 끝나요. 예, 그래서 짤막짤막한 것을 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이걸 뽑아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만약 모든 것이 신의 절대적으로 완전무결한 본성으로부터 나왔다면 자연에는 왜 그렇게 많은 결함, 즉 부패, 이 자연이라는 건요, 이 세계라는 뜻이에요. 꼭 이 뭐 나무나 풀이나 산이나 뭐 강이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걸 우리 사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세계,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에는 왜 그렇게 많은 결함,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죠. 많은 결함, 부패, 추악, 혼동, 죄악, 신문지상이 그냥 좁죠. 그냥 계속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등에 이를 정도로 타락한 것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추리가라고 그래요. 이걸 추리의 가치를 쉽게 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물은 그것이 인간의 감각을 유쾌하게 하는가, 불쾌하게 하는가에 따라 더 완전하거나 덜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그 윤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리학이라고 해서 이제 뭐 꼭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런 윤리학은 좀 달라요. 어떤 행동은 뭐 옳고 어떤 행동은 옳지 않고 뭐 그런 의미의 윤리학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첫 번째 전제, 사물은 그것이 인간의 감각을 유쾌하게 하는가, 불쾌하는가에 따라 더 완전하거나, 여기 나오죠. 더 완전하게 하거나 덜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요, 만일 사물이 인간의 감각을 유쾌하게 하는가 불쾌하게 하는가에 따라 더 완전하거나 덜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회의주의 논증은 타당하지만 전제 나는 받아들일 수,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한번 보죠. 회의주의 논증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의주의, 그 당시 알려져 있는 회의주의 논증에는 이런 게 있다. 1, 2, 3. 전제, 첫 번째 전제는 만일 세계가 신의 절대적으로 완전무결한 본성으로부터 나왔다면 세계에는 결함, 즉 부패, 추악, 혼동, 죄악 등이 없을 것이다. 그러겠죠. 신이 완전 무결한 본성이 나왔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혼탁한가 이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거죠. 회의주의, 그러니까 이제 신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회의주의 논증이라는 거는. 두 번째는 세계에는 부패, 추악, 혼동, 죄악으로 가득하다. 결론, 세계는 신의 절대적으로 완전 무결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여기까지는 연역 논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제는 1과 2로부터 회의주의 논증은 타당하지만 전제 2-2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세계에는 부패, 추악, 혼동, 죄악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하면은 회의주의 논증은 건전하지 않고 그 결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건전하지 않다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그렇지만 신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신인가? 그런 물음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건전한가 건전하지 않은가 는 이제 굉장히 형이상학적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렇지만 이렇게 분석이 된다 하는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괴테가 아닌 사람은 괴테이고자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에도 굽힘 없는 강한 성격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던 스피노자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말했다. 이게 제가 안 보이네요. 여기 다음에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괴테의 완전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인은 어디에서나 파산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팔고 사고 하는 것이다. 할인 중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시인은 노래하고 게으름뱅이는 잠을 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갖지 못하는 것을 불평한다. 그러나 원인은 언제나 그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던 데 있다. 러셀 알랭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뭘 갖지 못했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거는 네가 진정으로 원한 게 아니야.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네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뭔지.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많죠.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은 자기 자신은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두 번째,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없거나 그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 내가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학생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 그래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어요. 왜 하필은 도지사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가면은 무슨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되기 힘든데 왜 지금 도지사가 된다고 하면 뭐냐?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취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능력이 없거나 말만 그랬지.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 하는 거야. 누구나 자유죠.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 나는 히틀러가 되겠다. 나는 김일성이 되겠다. 그건 아닌가요? 그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은 있는데 그걸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 이게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전제 세 번째는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된 게 아니에요. 하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연역 논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 번째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취한다.
4번의 1번은 상인은 파산에 직면했을 때조차 팔고 산다. 어음 할인 중개인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빌려준다. 시인은 감옥에 갇혀도 노래를 한다. 게으름뱅이는 어디 가서도 잠을 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의 결론은 1, 2, 3, 4의 결론은 뭐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야만 한다. 게으름뱅이는 자고, 거지는 동냥을 하고, 상인은 팔고, 정치가는 거짓말을 한다. 하는 거죠. 좀 심한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 저는 이 논증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게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원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학원을 다닌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의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100개를 주고 내일까지 외워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머리가 좋은 친구는 한 3시간 정도를 외우면 다 외운대요, 그걸.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말한 영어 선생님이 두 번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한 5시간 정도 외우면 외운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마지막 자기 친구, 머리 제일 안 좋은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외워도 못 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외워도 못 외우고 한 달이 돼도 못 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한 달이 돼도 다 못 외우는 그 친구가 가장 공부로 성공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머리가 가장 좋은 친구는 별로 성공을 못하고 건달처럼 산다.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 머리가 좋았던 자기는 학원 선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웃어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절실하게 원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추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은 누구나 살기를 희구하는 까닭에 또한 쾌락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활동이요. 또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기 두 번 들어갔나요? 또 어떻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활동한다. 가령 음악가는 여러 가지 음률에 관해서 청각으로 활동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론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지로 활동한다. 이지라는 것은 이자에다가 알지자입니다. 이지적이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intellectual 하는 거죠. 이지적으로 활동한다. 그런데 쾌락은 이러한 활동을 완전케 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욕구하는 삶도 완전케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쾌락을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어떤 마약을 먹는다거나 어떤 성적 욕구를 만족시킨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쾌락이라는 것, 정신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죠. 사실 활동이 없으면 쾌락이 생기지 않으며 또 모든 활동은
거기에 따르는 쾌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오자 탈자가 어제부터 계속 많아요. 저번 시간부터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빨리 치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자 탈, 또 이런 거는 그죠? 또 다르다, 따르다, 이게 다르는, 따르는이죠. 이런 것 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음악가는 여러가지 음률에 관해서 청각으로 활동한다. 맞는 얘기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론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지로 인텔렉추얼 한 걸로 활동한다. 1과 2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삶은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걸 그냥 종합한 거죠. 귀납 처리. 네 번째 전제는 쾌락은 활동을 그러니까 이제 이 쾌락이 없으면 사람이 활동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쾌락,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추리 논증 하니까 무슨 딱딱하고 말이야. 이게 정말 이거 무슨 뭐 컴퓨터가 강의를 하나, 재미가 없으면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 쾌락, 그죠? 정신적인 쾌락이 있어야 된다. 맨 딱딱한 얘기만 하고 농담도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저게 뭐 무슨 로봇이야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저기 그 수업 시간에 그 야한 농담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인사위원회 회부됩니다. 회부돼가지고 당신 말이야 수업 시간에 성적인 그런 음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요? 하고 이제 추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또 제가 미우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또 인사위원회 회부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래도 불려가야죠. 불려가서 글쎄 그거 그러면 제가 유튜브 촬영한 걸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음란한 얘기를 했는가 하고 이제 증거물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쾌락은 활동을 완전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3과 4로부터 쾌락은 삶을 완전하게 한다. 이 연역론증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또 여섯 번째, 누구나 삶을 완전하게 살기 원한다. 그렇죠. 누구나 삶을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지, 대충, 살고 말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누구나 쾌락을 원한다 하는 게 연역론증이 되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나오죠. 누구나 살기를 휘구하는 까닭에 또한 쾌락을 요구한다고 할 수, 이게 결론이죠. 최종 결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서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이걸 두괄식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얘기를 이렇게 저도 그렇고 누가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딱 끊어요, 그걸. 딱 끊고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기도 하기 뭐 전에 결론이 뭐야 하면 김이 팍 새버리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원하는 거는, 결론은 버킹검이다 하는 걸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려면은. 아이고,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을 딱 얘기를 해주고, 누구나 쾌락을 원한다. 근데 왜 원하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두괄식. 벌써 다 했네요. 굉장히 빨리 했네요. 호호, 이렇게 빨리 했네.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입이 아플 정도로 빨리 했어요. 많이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이제 5문제를 줬어요. 5문제를 주고, 여기서 4문제를 선택해서 논술을 하세요. 문제까지 다 알려주고, 뭐,
여러분들 뭐 교과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의 자료도 있고, 또 뭐 책도 있고, 그죠? 또 강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있다. 또 자료를 제가 미리 주거든요. 지금 한 2주, 3주를 미리 주니까 2주, 3주까지는 안 되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네 문제를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에 10점씩 40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때 40점, 그 다음에 이제 출결이 20점 해서 총 100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이렇게 유익한 무슨 뭐 이렇게 자료를 질문을 했다거나 해서 뭐 좋은 그런 저한테 자극과 자료를 준 학생들은 또 그만큼 제가 생각을 기여도만큼 그렇다고 해서 뭐 파격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수고료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또 강의 평가라는 걸 하게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진실하게 얘기를 하겠죠. 나쁜 얘기도 막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저한테 이제 좋은 얘기만 하겠죠. 아무래도 너무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지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걸러서 좀 해주는 것을 제가 이제 웃다가 이걸 좋은 수업 만들기에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강의 평가 끝나고 난다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좋은 수업 만들기에 쓸 목적으로 이렇게 했고, 수고한 만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이거 한 학생들은, 잘한 학생들이 아무나 쓰기만 하면 주는 게 아니고요. 잘한 학생들은 2점 정도를 준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쓰면서도 한 학기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학생은 미리 이걸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게 아니고 그 뭐예요 거기 알림란에다가 그렇게 격언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자주 해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한 학기 별로 도움도 안 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나가고 나면 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제 이런 교양 과목 같은 거는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많은 도움이 알게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특히 여러분들 교과서를 잘 모셔두고요. 혹시 이 강의한 이 동영상을 각자가 이걸 뭐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외국어 대학에서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외국어 대학 강의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제가 물어볼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란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밝혀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어려운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정말 이렇게 얼굴을 안 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것보다도 더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데 취직을 해가지고 저한테 또 한번 이렇게 문자라도 그런 학생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뭐, 좋은데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어쩌고, 뭐.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소식이라도 좀 이렇게 알려주면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것 같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족쇄가 되니까 여러분들 연락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직업을, 찾아서 아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저는 100%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그게 됩니다. 제가 외교관이 될까요? 과연? 진정으로 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원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그 자기 명예심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리가 없죠. 자기가 왜 그게 되려고 하는가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그 원하는 그게 확실하다면 그 노력은 거기에 이제 그만큼 꼭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경쟁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100% 보장을 못한다. 이게 현실일지 몰라도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되면은 고양이는 되지만 그게 쥐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어렵다는 추리논증 수업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젊을 때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그런 생각,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확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